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자재 관리 및 구매 제6장 식자재 저장 및 재고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의 저장 관리란 식자재를 구매하고 검수한 후에 즉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때까지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생산 장소로 꺼내서 출고해서 이렇게 출고하기 전까지 식자재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저장관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출고하기 전까지 식자재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저장관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자재의 저장의 목적을 보게 되면, 식자재의 저장관리 목적은 호텔이나 이런 내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의 구매시장의 이런 역동적인 변화 등에 의해서 불확실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이런 시장의 불확실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식자재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또 이런 변동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식자재를 저장한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구매 주문비 그리고 이런 구매 주문을 하는 돈을 쓸 때 이런 경제성과 생산 단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자재를 저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변화 등의 불확실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서 식자재를 저장하고, 또 식자재의 불확실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식자재의 가격 변동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식자재를 저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자재 저장고의 종류를 보게 되면 냉동 저장고와 냉장 저장고, 일반 창고, 음료 저장고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먼저 냉동 저장고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냉동된 식자재 장기 보존에 사용되고, 주로 육류나 생선류를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 저장고에 저장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 냉장 저장고는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이나 유제품 또는 치즈류, 이런 낙농식품이나 채소류, 과일류 등을 냉장 온도 0에서 한 7도씨 정도에서 보관하는 데 사용을 하고, 또한 냉장 저장고의 습도는 75에서 95%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식자재 저장고의 냉장 저장고의 종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창고의 경우 건조 저장고라고 하고, 또한 실온 저장고라고 할 수 있겠고, 주로 호텔이나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건조 식자재와 완전 가공된 캔류 등을 저장하거나 보관할 때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고, 보통은 미역이나 양념 또는 통조림 등을 저장하는데 일반 창고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료 저장고는 와인 냉장고 같이 또는 기타 술이나 음료 등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음료 창고가 되겠는데, 이런 와인이나 술 또는 음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바로 음료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자재 저장의 4가지 원칙을 보게 되면, 식자재의 안전성은 냉장이나 냉동고 이런 곳의 개폐장치에 대한 안전장치나 저장고 운영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원, 그리고 물품 안전을 위한 물품의 적재 방법, 사다리, 선반 설비 등의 안전성의 원칙에 유의하며 저장을 하는 것이 식자재의 안전성이 되고, 식자재의 위생 확보 개념에는 모든 식재료는 저장 시 그 저장고는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곤충이나 해충, 벌레 또는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위생 확보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자재 배열성으로 저장이나 보관된 식재료의 배열은 재고 조사 대장의 순서에 의한 상태로 진열이 되어야 되고, 출고 횟수에 따른 위치를 선정하고 선입선출과 재고 카드의 부착과 식재료 특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식자재 배열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찾아서 사용하기 쉽고 꺼내 쓰기 쉽고 쉽게 배열을 함으로써 그 주방의 인원들이, 근무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식자재의 저장 창고의 보안의 경우는 저장 창고 관리의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단일화해서 열쇠 관리나 비밀번호, 또 저장고 출입의 제한이나 비상용 열쇠의 철저한 관리와 같은 재고 자산 보호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저장 창고의 보안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자재 저장고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식자재 저장고 관리 업무의 경우 식자재 저장고의 재고량에 따른 주문 수량을 결정을 하게 되고, 저장된 식자재의 재주문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저장된 식자재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안전 재고량을 결정을 하게 되고, 저장된 식자재의 슬로우 무빙 아이템과 슬리핑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장된 식자재가 천천히 쓰냐 또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슬로우 무빙 아이템과 슬리핑 아이템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고에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와 천천히 쓰는 식재료에 대한 내용을 사용 부서에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장된 식자재의 자주 많이 사용하는 품목과 또한 충분히 적게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재고량 관리와 주문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주 사용하는 품목과 적게 쓰는 품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 데일리 메뉴 또는 주방장 추천 메뉴 등으로 메뉴 관리, 판매 관리가 됨으로써 재고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재고량에 따른, 또한 그 재고 상태에 따른 메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메뉴 계획에 따른 저장된 식자재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는데, 책임자가, 주방장이 어떤 메뉴를 계획하고 예고하고 있는지, 예정되어 있는지를 예상을 하고 구매과에서 저장하고 있는 식자재 저장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따른 식자재 저장고에 얼마만큼의 재고가 보유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들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자재 저장고 관리 중 건조 저장고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조 저장고 관리에 대해서는 설치 시 적합한 공간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한 건조 저장고 관리 중 건조 저장고는 사용 현장과 위치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용 현장과 거리가 멀다고 하면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능률도 떨어지고 불편하고 피로가 누적되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꼭 사용 현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꼭 고려하고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장 식재료의 안전성에 따른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이 건조 저장고가 일방적으로 빗물이 샌다든지 또 이 날씨의 관계에
영향에 의해서 습기가 찬다거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날씨나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한 온도나 습도, 조명에 따른 고려를 통해서 건조 저장고 관리, 또한 건조 저장고 설치 위치를 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반과 내용물에 따르는 배치를 통해서 무거운 것은 밑에, 가벼운 것은 위에 설치를 해서 저장을 해서 무거운 것을 들 때, 또 가벼운 것이 필요할 때 사용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충 및 세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장고 관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저장고 관리 지침은 반드시 온도계를 준비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장기 보관 냉동고의 경우는 마이너스 18도 이상으로 내려서 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한 저장고의 출입은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장 식자재의 입출구에는 철저한 선입 선출을 운용해야 되는데, 자, 선입 선출은 먼저 입고된 식재료에 대해서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 되겠는데, 바로 이게 FIFO 시스템 선입 선출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자재의 배치는 바닥에서 15에서 25cm를 떨어뜨린 밑에 습기가 안 차는 다이 바닥에 그런 것을 합판등을 깔고, 또한 벽에서 5cm 정도 떨어지게 관리를 하면 되겠고, 저장고에는 절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장고에 개인 소지품을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지침으로 머릿속에 꼭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장고의 비상열쇠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비상시에 대비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저장고는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냉장 저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장고의 경우 육류나 가금류, 생선, 낙농식품의 경우 저장 온도와 저장 습도의 기인한 보관을 해야 되겠는데, 육류의 같은 경우는 0도에서 2도, 습도는 75에서 85%에서 저장을 해야 되겠고, 과일과 야채 저장 온도는 2에서 7도씨, 냉장고 습도는 85에서 95%를 유지하면서 보관을 해야 되겠고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낙농품 저장 온도는 영상 3호에서 8도씨, 습도는 75에서 85%를 유지해야 되고, 생선류의 저장 온도는 마이너스 1도씨에서 저장 보관해야 되겠는데, 특히나 냉동고의 경우 장기 저장 냉동고와 단기 저장 냉동고로 분리해서 사용해서 장기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에서 마이너스 23도, 단기 저장 냉동고는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고, 저장 습도는 85에서 9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기란 장기는 6개월 이상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 단기는 일주일 또는 2주일 안을 단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건조 저장고의 경우 실온인 16에서 21도의 상태로, 또한 저장 습도는
냉장 저장 관리 중 사과, 복숭아, 감자, 양파, 밀가루, 옥수수, 계란, 버터, 치즈, 우유 등에 따른 냄새를 내거나 흡수하는 식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사과는 냄새를 내고 또 냄새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관 시 사과를 보관 시는 꼭 분리한 냉장고에서 신성칸 또는 과일 냉장고를 준비해서 보관하거나 또는 밀폐 용기에 보관함으로써 사과 고유의 향과 또는 냄새가 흡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자는 냄새를 내거나 또는 감자의 경우는 냄새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밀폐 용기를 잘 사용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버터나 치즈, 우유의 경우, 버터의 경우는 냄새를 내는데 또한 냄새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터를 냉장고에 관리할 경우에, 오래 보관할 경우에는 이 고유의 버터 향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냄새가 배었다면 그때는 관리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꼭 밀폐 용기에 넣어서 관리가 진행되어야 되겠고, 치즈의 경우도 냄새를 내거나 냄새를 흡수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 치즈 고유의 향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는 그 식품의 상태가 프레시하다고 표현을 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치즈를 프레시하고 고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특히 관리가 저장이 주의 깊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냉동 저장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냉동의 특성을 보게 되면, 냉동은 식품에 함유된 이용 가능한 수분을 불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식품의 저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냉동이란 용어는 보통 식품을 빙점 이하의 온도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빙점과 동결을 보면, 빙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식품 또는 식품 재료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빙점, 어는 점은 재료 성분의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물리적 성질로,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0도씨이지만 용질이 포함된 종류의 식품의 빙점은 0도씨 이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0도씨에서 언다고 하지만, 물에 어떤 다른 재료의 용질이 포함된다면 0도씨가 아니라 그 이하로 언다고 할 수 있겠고, 동결이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과냉각이란 물질이 빙점에 도달했는데도 빙결하지 않는 현상이 바로 과냉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면 육수나 이런 것들이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냉면 육수라는 것이 어느 점에 도달했는데도 빙결하지 않는 현상, 이런 데가 과냉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식품의 농도 변화와 조직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식품이 동결하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물리적 변화는 식품의 농도와 조직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얼려고 했을 때 식품 속에 함유된 수분이 얼음으로 변화하면서 쓸 수 있는 가용 수분의 양이 감소하고 얼음 결정의 생성으로 조직이 손상이 된다고 하겠는데, 이런 식품의 동결 현상은 농도가 높을수록 빙점이 내려가고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되고, 이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을수록 식품은 차려지 않고, 또 고농도 식품은 저농도 식품보다 처음부터 수분 함량이 적으므로 냉동시켜도 어는 얼음량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묵을 얼릴 때와 묵 알죠? 도토리묵이나 이런 것을 얼릴 때와 일반적인 물을 얼릴 때는 그런 농도가, 수분 함량이 적으므로 얼음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색과 드립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색이라는 용어와 드립 현상. 자, 냉동식품의 드립이 적은 경우, 드립이라는 것은 그 식재료에서 흘러나는 수분, 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드립 현상은 동결식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동결식품을 녹일 때 식품에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물, 이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바로 드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의 종류도 자연히 식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출 드립하고, 또는 압력을 가할 때 흘러나오는 압출 드립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의 드립이 적은 경우 원료가 신선하고 표면적이 적을수록 드립이 적고, 동결 속도가 빠르고 동결 냉동 온도가 낮을수록 드립이 적고, 냉동기간이 짧을수록 드립이 적고, 절단 동결한 근육에 비해 절단하지 않은 것일수록 드립이 적다고 하겠고, 식염이나 당뇨, 중압인산염을 첨가할수록 드립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식용유의 경우 저온에서 완만하게 해동한 것일수록 드립이 적고, 야채류는 열탕 중에서 급속히 해동하여야 드립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냉동식품의 드립이 적은 경우를 인지하고 사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저장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냉동식품의 드립이 많아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드립이 많아집니다. 또한 같은 중량이라도 표면적이 클수록 드립이 많아지고, 동결 속도가 느리고 동결 냉장 온도가 높을수록 드립이 많아집니다. 또한 동결 냉장 기간이 길수록 드립이 많아지고, 절단한 근육일수록 드립이 많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지방 함량이 적을수록 드립이 많아지고, 식용유의 경우 고온에서 급속하게 해동한 것일수록 드립이 많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립이 많은 식용유의 경우는 실온에서 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이 풀펜이나 이런 곳에 바닥에 꺼즈나 행주등을 깔고 해동을 해야 적절한 드립을 통해서 해동이 이루어진다고 하겠고, 마지막으로 야채류는 공기 중에서 천천히 해동하면 오히려 드립이 많아지므로, 야채류의 경우도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방법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냉동육의 성분과 물성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냉동 중의 성분과 물성 변화 중 이런 동결 과정 중에 식품은 여러 가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분과 관련되고, 또는 우리가 보기에 관능적으로 냄새나 상태 또는 색깔 등등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바로 물성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분 중 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소질이 되겠고, 비교적 지방은 높은 동결 온도에서 장기간 냉장할 때 산패가 일어나는데, 어육이 생선이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산패가 쉽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기질 성분도 동결 중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동할 때 유출되는 드립 속에 많은 무기질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냉동 중의 성분과 물성 변화를 통해서 저장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동과 물성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동과 물성의 변화. 자, 동결한 식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동결한 식품을 녹여서, 그 다음에 그 녹인 해동, 그 다음에 그 식재료를 녹이는 이런 해동의 기본적인 의미는 동결할 때 생성된 얼음 결정이 가열에 의해서 다시 물로 환원되는 과정이 되겠는데, 이를 통해서 해동식품의 조직이 연해지고, 또한 해동식품의 온도 상승에 따라 미생물과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영양분 손실이 일어나서 중량이 감소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온 해동도 식품에 따라서 고온에 의한 전분의 알파화가 다시 이루어지고 미생물과 효소를 사멸시킬 수 있어 품질의 변질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해동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자재 저장 및 재고 관리 중 3주 과정 중 첫 번째 과정으로 식자재 저장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식자재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